그래서 실제로 이 구리로 만든 도체 내에서의 이 전류가 흐를 때 그때 전자의 유동 속력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하는 그런 이제 기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구리도선이 있고 그것의 단면적이 이렇게 돼요. 그리고 10A의 전류가 흐르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여기 유동 속력을 구할 때 전류 나누기 이제 요 전자 밀도를 계산해야죠. 근데 이제 구리의 경우에 이 세제곱센치당 8.92g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이런 밀도는 MKS 단위로 쓰니까 여기도 보면 단면적 이제 미터 제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이제 미터로 이제 길이의 단위를 쓰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보통 이런 거를 할 때 이 몰이라는 개념을 이용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1몰의 부피 하면은 이제 이 1몰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를 아니까 1몰이라고 하는 거는 거기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입자가 있는 거예요. 그죠? 어떤 입자가 1몰이다 하면은 그 입자가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면은 1몰이에요.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리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구리의 저기 이 분자량이 구리의 분자량이 이제 구리의 원자량이라 하면은 결국은 이제 이 원자 핵이 있고 원자는 원자 핵이 있고 전자들이 주위에 이제 이렇게 돌잖아요. 그래서 구리가 29번이에요. 원자 번호가. 그렇게 해서 이제 29번이라는 얘기는 양성자가 29개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이 원자 핵에는 양성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양성자와 같은 개수 또는 그보다 더 많은 중성자가 있죠. 그리고 양성자와 중성자는 이제 질량이 이제 같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양성자와 중성자를 합한 개수가 63.5개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양성자가 29개가 있으니까는 중성자 개수는 한 35.5개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34.5개. 그러면 이제 63.5개의 이제 핵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0.5는 도대체 뭐냐? 이건 평균 취한 거죠. 그러니까 그 원자에 어떤 원자는 중성자가 34개가 있고 어떤 원자는 중성자가 35개가 있는 것도 있어요. 그걸 동위원소라 그러죠. 그래서 그 동위원소에서의 그 중성자의 개수하고 그리고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동위원소의 퍼센티지를 따져서 계산해 봤더니 이제 원자 핵에 양성자가 29개 그리고 중성자가 평균 34.5개가 들어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원자량이 63.5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그 1몰의 질량은 63.5g이 되는 거고 1몰이라 함은 구리 원자 6.02 곱하기 10의 23승계가 결국은 그 질량이 63.5g이라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구리의 이제 부피를 구할 때 어떻게 구하냐 하면은 이제 1몰의 질량이 63.5g이고 그러니까 1몰의 질량이에요. 이게 1몰. 1몰이라 하면 이제 이만큼의 구리 원자가 있다는 건 이제 알고 있어야죠. 그래서 1몰이 이만큼 질량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구리의 밀도는 여기 있는 것처럼
8.92g/. 세제곱센치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1몰 구리원자 1몰의 부피는 7.12 세제곱센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구리원자 1몰의 질량이 이만큼이고 63.5g이고 그리고 구리의 그 밀도가 세제곱센치당 8.92g이니까 따라서 구리 1몰의 부피는 7.12 세제곱센치 이렇게 되는 거고, 따라서 이 구리는 7.12 세제곱센치 내에 1몰이 있는 거니까 6 곱하기 10의 23승계의 이 구리 원자가 있고, 그리고 구리 원자 하나당 전자 하나씩을 기여하죠. 그죠? 구리 원자 한 개당 기여하는 자유전자가 한 개다라 그랬으니까 원자 한 개 있으면 자유전자 한 개 기여하니까 결국은 이 원자가 6 곱하기 10의 23승계가 있으니까는 기여하는 전자의 개수도 6 곱하기 10의 23승계죠. 이렇게 되죠. 이걸 계산하면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MKS 단위로 미터 단위로 하면은 1세제곱미터당 8.46 곱하기 10의 28승계의 전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계산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전류가 10A니까 10이고 암페어는 쿨롱 퍼 세컨드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 N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8.46 곱하기 10의 28승 퍼 이제 미터 3승, 그러니까 미터에 마이너스 3승 이렇게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Q는 전자 하나의 전하량 1.6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쿨롱. 그 다음에 이제 단면적이 여기 있죠. 단면적은 여기 3.3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제곱미터 단면적이니까 요걸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보면 이제 쿨롱 없어지죠. 없어지고, 그 다음에 미터에 마이너스 3승이니까 올라가서 미터 3승이 되고, 미터 3승을 미터 제곱으로 나눠주니까는 미터가 되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얻어진 것이 바로 이거예요.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예요. 그러니까 1초 동안 0.2mm 움직인다는 얘기죠. 그래서 10A의 전류가 흐르는 구리 도선에서 구리의 그 전자, 자유전자, 구리 도선에서 10A의 전류가 흐르는 구리 도선에서 자유전자 한 개가 가지는 유동 속력은 2.2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4승 미터 퍼 세크니까 자유전자 한 개가 1초당 0.2mm 정도 움직인다 보면 되죠. 그런데 이제 많은 수의 전자가 움직이니까 따라서 전자 하나하나의 기여는 미미하지만은 그 숫자가 워낙 많으면은 그 기여가 이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정도의 어떤 그 이제 비중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전류를 얘기할 때 보통 우리가 몇 암페어 하는 건 우리가 일상에서도 쓰죠. 그런데 전류 밀도는 좀 생소할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전류 밀도는 이제 전류의 크기 나누기 단면적 해주면 돼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생긴 값은 뭐냐면 그 물질이 가지는 뭐 예를 들어 도선 하면 도선의 단면적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단면적에 대한 걸 갖다 제거해 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전류 밀도라고 하는 물리량은
전류가 흘러가는 도선의 그 어떤 생긴 모양이나 뭐 그런 거에 따르는 그런 어떤 기여도가 없는 거죠, 전혀. 그죠? 그러니까 전류 밀도라 하면은 그 단위 최적당 몇 개의 자유전자가 있느냐 하는 거. 그다음에 전자의 전하량 곱하기 전자의 유동 속력 이렇게 된 거니까 결국 이제 이거는 이 구리라는 물질 자체만의 성질이 돼요. 근데 전류를 할 것 같으면은 이거 곱하기 단면적 하니까 이 도선의 생긴 모양까지를 우리가 이제 그, 그 전류를 추정하는데 그 전선이 어떻게 생겼냐, 단면적이 얼마냐 하는 것을 집어넣어서 계산해 줘야 되니까 결국 이제 전류를 잴 때는 이 도선의 생긴 모양이라든지 뭐 단면적 이런 것들이 이제 고려 대상이 돼야 되는데 이 전류를 단면적으로 나누어져서 얻어지는 전류 밀도는 더 이상 그런 이 도선의 그 기하학적인 뭐 모양이라든지 이런 거를 고려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전류 밀도라는 이제 그런 용어를 우리가 이제 전기에 대해 전류에 대해서 분석할 때 도입해서 쓰고 그리고 이 전류 밀도가 또 중요한 거는 이 우리가 전기장을 얘기했잖아요. 전기장 전하가 있으면 주위에 전기장이 생기죠. 그래서 이 도선이 있으면 도선에 이제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이제 이렇게 여기 이쪽이 이제 플러스 전위고 이쪽이 마이너스 전위여서 이런 전기장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전자가 자유전자가 이쪽 마이너스 쪽에서 플러스 쪽으로 이렇게 이동해 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류 밀도를 이제 알게 되면은 이 전기장을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기장. 왜냐하면 전류 밀도 벡터는 전기장 벡터와 이와 같은 관계를 가지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이제 두 개의 방향이 같을 경우는 전류 밀도 벡터와 전기장 벡터의 방향이 같을 경우에는 우리는 그냥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죠. 그죠? 그렇게 해서 전류 밀도의 크기는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어떤 양인데 이 양이 바로 뭐냐면은 이 구리라는 이제 여기 도선으로 쓰인 이 물질 여기서 뭐 구리라 그러면은 이 구리의 전기 전도도가 된다 이런 거죠. 더 정확히 얘기하면은 전기 전도도. 그래서 콘덕티비티라기보다는 이제 일렉트리컬 콘덕티비티가 되겠죠. 그래서 이와 같이 전류 밀도를 우리가 이제 다룰 때는 결국은 이거는 이 도선 내에 존재하는 전기장과 연관지어 줄 수가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관계가 얻어지고 그것으로부터 우리는 이 구리란 물질의 전기 전도도를 알 수 있다. 그래서 이 전기 전도도는 그 이제 물질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금, 은, 동 중에서 전기 전도도가 가장 큰 것이 은이에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금, 동, 그 다음에 철은 제일 전기 전도도가 낮죠. 그렇게 되고 이제 우리가 이 전기 전도도를 알면은 물질에 따라 알면은 이제 우리가 어떤 특정한 물질을 과연 도체로 쓸 수 있는지 어떤 전류를 흘려보내는 어떤 어떤 도선의 재료로 쓸 수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걸 판단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를 갖고 판단하면 되죠. 그죠? 전기 전도도가 크다는 얘기는 그만큼 전류를 잘 흘린다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전류를 갖다가 전달해주는 도선으로서 쓰일 수 있는 그 물질의 어떤 이제 적절성을 판단하는데 이 전기 전도도를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는 그러면 우리가 그 이제 전기장하고 관련 지었는데, 전기장하고 이 이제 전류 밀도하고 이렇게 관련을 지었는데, 이제 좀 더 원초적으로는 이 둘 사이에 전압을 걸었죠. 전압을 걸어서 V 이제 이쪽 전류가 흘러가는 쪽이 이제 낮은 전압이 낮고, 이제 이쪽 전기장이 시작하는 쪽이 이제 전위가 크죠. 그래서 이제 전압은 VB-VA가 바로 전압, 또는 이전에 전위차라 그랬죠. 그렇게 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델타 V를 한번 구해 보면은, 이거는 우리가 앞에서 마이너스의 E.ds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전기장 벡터는 이렇게 가해지고, 그다음에 적분할 때 A에서 B로 하니까는 ds 벡터는 지금 이렇게 간 거예요. 이렇게 A에서 B니까, 그죠? 그래서 ds 벡터는 지금 A에서 B로 향하니까는 이쪽으로 된 거예요. 그래서 E 벡터하고 ds 벡터가 서로 반평행해요. 그렇다는 얘기는 E.ds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E 곱하기 ds에다가 마이너스 해줘야죠. 이렇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 마이너스가 해서 플러스가 되고, 그래서 E 곱하기 ds인데, 요 내부에서 전기장이 일정하다고 볼 것 같으면은, 그럼 이제 전기장은 바깥으로 나가서 E 곱하기 ds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ds라고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죠. 그래서 L이죠. 그래서 델타 V는 E 곱하기 L, 즉 전기장의 크기 곱하기 요 도선의 길이 하면 되죠. 그래서 이제 전류 밀도 J는 전기 전도도 시그마 곱하기 전기장 E인데, 그거는 시그마 곱하기 E라고 하는 거는 전위차 델타 V 나누기 L이죠. 델타 V 나누기 L 이렇게 되고, 이것이 바로 전류 밀도는 전류 나누기 요 도선의 단면적 A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그 이제 요 관계, 요거하고 요것의 관계에서 이제 델타 V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전개를 하면, 델타 V라고 하는 거는 J 곱하기 L이 분자에 있고 시그마가 분모에 있죠. 이렇게 되죠. 그죠? J 이렇게 돼요. 그리고 J라고 하는 건 뭐냐면 I 나누기 A니까 이렇게 되죠. 그렇게 해서 델타 V 전위차는 요 도선의 길이 L 나누기 시그마, 그다음에 단면적 A 곱하기 전류 I예요. 그렇게 해서 요 전류 I 요 앞에 있는 요 부분이 바로 이제 요 도선의 저항이 되는 거예요. 저항. 그리고 저항의 단위는 오음이 되는 거죠. 오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리고 이제 요 시그마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은, 이거는 이제 전기 전도도라 그랬죠. 그러면 저항의 단위를 갖다 이제 오음으로 했어요. 오음으로 이제 한 거예요. 오음이고, 그리고 이제 그리스 문자가 요게 오메가잖아요. 오메가. 오메가니까 이제 대문자 오메가니까 5를 따서 이제 저기 요거를 쓰는 거죠. 단위, 저항의 단위를 갖다가 이제 요렇게 쓰고, 오메가를 쓰고 읽을 때는 오음이라고 읽는 거죠. 그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시그마는 어떻게 되느냐? 시그마는 R 곱하기 A분의 L이죠. 그죠? R 곱하기 A분의 L인데, A는 길이, 즉 미터고, R은 오음이죠. 그 다음에 A는 미터 제곱이죠. 그렇게 되니까 시그마의 단위는 뭐냐 하면은 오hm 미터분의 1이 되죠. 그죠? 여기 이렇게 해서 상태가 되니까 오hm 미터분의 1이 시그마고, 그래서 전기 전도도를 그냥 쓸 수도 있고, 이것의 역수를 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전기 전도도의 역수를 취하면은 우리가 그리스 문자 로우를 많이 써요. 그리고 이 로우를 갖다 우리는 비저항, electrical resistivity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resistance는 저항 값이고, 비저항은 이거는 이제 단위가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의 단위가 오hm 미터분의 1인데 그것의 역수를 취했으니까
이 비저항의 단위는 오음미터 이렇게 되죠. 이렇게 해서 요 비저항이라고 함은 이 시그마가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었죠. 예를 들어 금, 은, 동 이렇게 하면은 그 각 물질에서 이 시그마가 결정이 돼요. 그 물질의 뭐 에서 예를 들어 금이면은 금 원자들이 그 배열을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금이 덩어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원자들이 뭉쳐 있을 텐데 그 뭉쳐 있는 금의 원자들이 어떤 이제 결정 구조를 가지고서 이제 배열을 하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에 의해서 결국은 전기를 얼마나 잘 통하느냐 아니냐 이런 것들이 이제 결정돼서 그래서 이제 그거는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금 하면은 예를 들어서 비저항이 얼마 이런 거예요. 금 하면 비저항이 이만큼이다. 은 하면 비저항이 이만큼이다. 구리 하면 이만큼이다 해서 가장 비저항이 낮은 게 뭐죠? 은이죠. 그래서 비저항이 낮다는 얘기는 전기 전도도는 그 역수니까 크다는 얘기죠. 그렇게 해서 결국은 이제 은이 전기 전도도가 제일 크기 때문에 결국 전기를 가장 잘 전도하는 물질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시그마 전기 전도도나 비저항은 그 물질 고유의 성질이에요. 그러니까 물질이 예를 들어 저메늄 하면 얼마 딱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뭐 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철을 보면은 여기 이제 뒤에 오다는 10의 -8승인데 이게 10이잖아요. 철은. 그죠? 10인데 금운동을 볼 것 같으면은 은은 1.59 해서 철보다는 이제 비저항이 작으니까 그만큼 전기 전도도가 좋은 거고 그만큼 이제 전류를 더 잘 전도한다. 이제 그런 게 되죠.